담배를 한 개비도 피운 적 없는 제가 폐암 3기 판정을 받았을 때 의사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5 한기철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1년 반째 싸우고 있는 폐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2023년 11월이었어요. 감기가 한 달째 낫지 않아서 동네 내과에 갔습니다. 기침이 계속되고 가래도 나왔거든요. 의사가 엑스레이를 찍어보자고 하더군요. 별 생각 없이 찍었는데 의사 표정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오른쪽 폐에 그림자가 보인다면서 큰 병원 가서 CT를 찍어보라고 하더군요. 그때도 설마 했습니다. 담배도 안 피우는데 무슨 폐에 문제가 있겠나 싶었죠. 아내는 불안해했지만 저는 태평했어요. 대학병원 호흡기내과 예약을 잡는데 2주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2주 동안 기침이 더 심해졌어요. 밤에 누우면 더 심해서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가래에 피가 살짝 섞여 나온 날은 정말 무서웠어요. CT 찍는 날이었습니다. 조영제 주사를 맞고 기계 안으로 들어갔어요. 숨 참으라고 하는데 기침이 나오려고 해서 참느라 힘들었습니다. 검사 끝나고 일주일 후에 결과 들으러 오라고 하더군요. 결과를 듣는 날 아내와 큰아들이 함께 갔습니다. 의사가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면서 설명하더군요. 오른쪽 폐 상엽에 4cm 크기의 종양이 있고 림프절도 커져 있다고요. 조직 검사를 해봐야 확실하지만 폐암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폐암이라는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내가 울기 시작했고 아들은 담배도 안 피우시는데 왜 폐암이냐고 따지더군요. 의사가 설명하길 폐암 환자의 15%는 비흡연자라고 간접흡연, 미세먼지, 라돈, 유전 등 여러 원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관지 내시경 조직 검사를 했습니다. 목 마취하고 코로 내시경을 넣는데 숨쉬기가 힘들고 계속 기침이 나왔어요. 의사가 종양 조직을 떼어낸다고 했는데 따끔거렸습니다. 검사 후에 피 섞인 가래가 이틀 정도 나왔어요. PET-CT라는 전신 검사도 했습니다. 암이 다른 곳으로 퍼졌는지 보는 검사래요. 포도당 주사 맞고 1시간 쉬었다가 찍었는데 가만히 누워있는 것도 힘들더군요. 다행히 다른 장기로 전이는 없다고 했습니다. 폐기능 검사도 했어요. 힘껏 불고 들이마시기를 반복했는데 어지럽고 힘들었습니다. 폐기능이 60% 정도라고 하더군요. 수술이 가능한 수준이지만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최종 진단이 나왔습니다. 비소세포 폐암 3억이었어요. 의사가 설명하기를 1기에서 4기까지 있는데 3호는 수술이 애매한 단계라고 하더군요. 항암 치료를 먼저 해서 종양을 줄인 다음 수술을 고려해 보자고 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도 나왔어요. EGFR 변이가 있다고 하더군요. 이게 있으면 표적 치료제라는 약을 쓸 수 있대요. 일반 항암제보다 부작용이 적다고 해서 조금 안심했습니다. 첫 항암 치료 날이었습니다. 정맥 주사로 약물을 투여받았는데 3시간이 걸렸어요. 처음엔 별 느낌이 없었는데 집에 와서부터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구토 억제제를 먹었지만 며칠 동안 힘들었어요. 표적 치료제도 같이 복용했습니다. 하루에 한 알씩 먹는 약이었는데 설사와 피부 발진이 생기더군요. 특히 얼굴에 여드름 같은 게 나서 창피했습니다. 의사가 이런 부작용이 있을수록 약이 잘 듣는 거라고 위로하더라고요. 2주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항암제를 맞았어요. 3차까지는 견딜만 했는데 4차부터 힘들어졌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베개를 보면 머리카락이 수북했습니다. 결국 삭발했어요. 입안이 헐어서 밥 먹기가 힘들었습니다. 뜨거운 것, 매운 것은 아예 못 먹었어요.
죽만 먹었는데도 목 넘기기가 힘들었습니다. 체중이 한 달 만에 5kg가 빠졌어요. 백혈구 수치가 떨어져서 감염 위험이 높아졌대요. 사람 많은 곳은 피하고 마스크 꼭 쓰고 손 자주 씻으라고 하더군요. 손자들도 만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감기라도 걸리면 위험하다고 해서요. 3개월 후 CT를 다시 찍었습니다. 다행히 종양이 4cm에서 2.5cm로 줄었대요. 림프절도 작아졌고요. 의사가 수술을 고려해 볼 만하다고 하더군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술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폐엽 절제술을 하면 폐 기능이 더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평생 숨쉬기 힘들 수도 있다고요.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아내는 수술하지 말고 약물 치료만 하자고 했지만 저는 수술하기로 했어요. 수술 전 심장검사, 폐기능 검사를 다시 했습니다. 마취과 상담도 받았어요. 전신 마취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 듣고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수술 당일 새벽 아내와 자식들이 모두 왔어요. 다들 울먹이는데 저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아내 손을 꼭 잡고 잘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수술은 6시간 걸렸다고 합니다. 정신 차려보니 중환자실이었어요. 가슴에 관이 여러 개 꽂혀 있고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이 아팠어요. 오른쪽 폐 상엽을 절제했대요. 종양이랑 주변 림프절도 다 제거했다고 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회복 과정이 험난할 거라고 의사가 미리 경고하더군요. 일반 병실로 옮긴 후에도 고통스러웠어요. 기침할 때마다 칼로 베이는 것 같았습니다. 진통제를 계속 맞았지만 통증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가슴에 꽂힌 흉관에서 피가 섞인 액체가 계속 나왔습니다. 호흡 재활을 시작했어요. 플라스틱 기구로 숨쉬기 운동을 하는 건데 공 3개를 띄워야 했습니다. 처음엔 1개도 못 띄웠어요. 간호사가 옆에서 계속 격려하면서 도와줬습니다. 걷기 운동도 시작했어요. 처음엔 화장실 가는 것도 숨이 찼는데 조금씩 늘려서 복도 한 바퀴를 돌 수 있게 됐습니다.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2주 만에 퇴원했습니다. 집에 와서도 계속 호흡 운동을 했어요. 계단 오르기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2층 올라가는데 중간에 3번은 쉬어야 했어요.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어 우울했습니다. 수술 후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다행히 절제면은 깨끗했지만 림프절 1개에서 암세포가 발견됐대요. 보조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다시 항암이라니 막막했어요. 수술 후 항암은 더 힘들었습니다. 폐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항암까지 하니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기침이 시작됐어요. 마른 기침이 계속 나는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검사해 보니 표적 치료제 부작용으로 간질성 폐질환이 생겼대요. 약을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약은 더 비쌌어요. 한 달 약값이 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다행히 보험 적용이 돼서 본인 부담금은 5%였지만 그래도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살려면 먹어야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정기검사를 했어요. CT상 재발 소견은 없다고 했습니다. 종양표지자 수치도 정상이었고요.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은 여전히 힘들었어요. 폐활량이 줄어서 말을 길게 하면 숨이 찼고 빨리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집안일도 아내가 다 해야 했어요. 미안하고 답답했습니다. 폐암 환우의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보다 오래 투병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위로가 됐습니다.
5년, 10년째 재발 없이 사는 분들도 있더군요. 희망이 생겼어요.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폐암은 호흡과의 싸움이라고 숨 쉬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한다고요. 복식호흡, 입술호흡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는데 도움이 되더군요. 작년 봄 정기검사에서 왼쪽 폐에 작은 결절이 발견됐어요. 전이인지 새로운 암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3개월 후 다시 검사하기로 했는데 그 3개월이 지옥 같았어요. 다행히 결절은 커지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염증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군요. 계속 추적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암 환자의 삶이 얼마나 불안한지 실감해요. 요즘은 3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고 있어요. CT 찍고 피 검사하고 폐기능 검사하고 검사 전날이면 잠이 안 옵니다. 결과 기다리는 일주일은 더 힘들고요. 산소 포화도 측정기를 항상 가지고 다녀요. 95 이하로 떨어지면 위험하대요. 운동할 때마다 체크하고 숨차면 바로 쉽니다. 무리하면 안 되니까요. 식단 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어요. 항산화 식품을 많이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브로콜리, 토마토, 베리류, 녹차. 항암에 좋다는 건 다 먹어봤어요. 물론 치료를 대신할 순 없지만 도움은 되겠죠. 면역력 관리도 중요해요. 독감 예방주사, 폐렴구균 예방주사는 필수고 코로나 백신도 꼭 맞습니다. 감기 걸리면 일반인보다 위험하니까요. 사람 많은 곳은 피하고 마스크는 항상 착용합니다. 운동은 조금씩 하고 있어요. 격렬한 운동은 못하지만 천천히 걷기, 요가, 태극권 같은 걸 해요. 숨이 차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가족들이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특히 아내는 간병하느라 지쳐 보였습니다. 밤에 제가 기침하면 같이 못 자고 병원 다니느라 하루가 다 가고 정말 고맙고 미안해요. 손자들에게는 처음엔 숨겼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머리카락도 없고 자꾸 병원 가니까 눈치챘나 봐요. 큰 손자가 할아버지 아프지 마세요 하면서 편지를 써줬는데 펑펑 울었습니다. 병원비가 정말 많이 들었어요. 수술비, 항암제, 표적치료제, 정기검사. 보험이 있었지만 본인 부담금도 상당했습니다. 적금 깨고 퇴직금도 쓰고 자식들도 보탰어요. 주변에서 이것저것 좋다고 권하는 게 많았어요. 무슨 버섯, 상황버섯, 동충하초. 다 돈 낭비였습니다. 검증된 치료만 받는 게 최선이에요. 민간요법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금연 캠페인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저는 담배 안 피웠지만 간접 흡연도 위험하다는 걸 알리고 싶어서요. 특히 가족 중에 흡연자가 있으면 꼭 금연하라고 권해요. 최근에 면역항암제라는 새로운 치료법도 나왔대요.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 아직 저는 해당이 안 된대요. 하지만 계속 새로운 치료법이 개발되고 있으니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제일 힘든 건 체력이에요. 조금만 해도 피곤하고 낮잠을 자지 않으면 버티기 힘들어요. 예전엔 하루 종일 일해도 끄떡없었는데 지금은 집안일도 벅찹니다. 그래도 살아있다는 게 감사해요. 아침에 눈 뜨고 가족들 얼굴 보고 밥 먹을 수 있다는 게, 숨 쉬는 게 힘들어도 숨 쉴 수 있다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정기검사 때마다 병원에서 만나는 환우들이 있어요. 서로 안부 묻고 검사 결과 공유하고 격려합니다. 누군가는 재발해서 다시 치료받고 누군가는 완치 판정받고 인생이 참 예측 불가능해요. 폐 재활 프로그램도 다니고 있어요. 호흡법 배우고 가래 빼는 법 배우고 운동법도 배웁니다. 같은 처지 사람들과 함께하니 덜 외롭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재발이에요.
폐암은 재발률이 높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기검사를 절대 빼먹으면 안 돼요.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 가능하니까요. 지난달에 오랜 친구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진단받고 6개월 만이었습니다. 사기여서 손 쓸 수가 없었대요. 그 소식 듣고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아직 할 일이 많으니까요. 막내딸 결혼식도 봐야 하고 손자 중학교 졸업도 봐야 하고 목표가 있으니 버틸 수 있어요. 폐암 진단받고 처음엔 왜 나인가 원망했어요.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적게 마시고 운동도 했는데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였어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이니까요. 제가 깨달은 건요. 숨 쉬는 것처럼 당연한 일이 사실 기적이라는 거예요. 폐가 하나 반만 있어도 살 수 있다는 것도 기적이고 현대의학이 발달해서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도 기적이에요. 어르신들, 기침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가슴 통증이 있으면 꼭 검사 받으세요. 폐암은 증상이 늦게 나타나요. 정기 검진이 정말 중요합니다. 흡연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끊으세요. 간접 흡연도 피하시고요. 미세먼지 심한 날은 외출 자제하고 마스크 꼭 쓰세요. 예방이 최선입니다. 이미 폐암 투병 중이신 분들 절망하지 마세요. 치료법은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치료받으면 저처럼 1년 반 넘게 살 수 있어요. 더 오래 사신 분들도 많고요. 가족분들도 힘내세요. 환자 못지않게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매일 되새기는 말씀 드릴게요. 나무는 폭풍을 견디려고 뿌리를 깊이 내리지만 때로는 가지를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한새 가지는 또 자라나요. 우리도 폐의 일부를 잃었지만 남은 폐가 더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완전하지 않아도 충분해요. 숨이 차도 숨은 쉬고 있잖아요.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살게 하듯이 희망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버티게 합니다. 매 호흡이 선물이고 매 순간이 기적이에요. 폐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이기려 하지 않고 공존하려 해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깊게 숨 쉬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도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세요. 얕게라도 천천히라도 숨 쉬고 있다면 살아있는 거예요. 함께 이겨냅시다. 한 호흡,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갑시다.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숨 쉬며 살아갑시다. 희망의 숨결을 놓지 마세요. 우리는 아직 숨 쉬고 있으니까요.